저 개인적으로 가장 제 눈길 끌었던 문장은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었던 부분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책 서문에 5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키다 또는 바꾸다. 6페이지에는 그렇다면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 양쪽 모두 세상을 사는 소중한 덕목이므로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대답을 해보자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키다가, 디지털 시대에는 바꾸다가 중요하다. 과거 우리가 들어왔던 한물을 팔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같은 수많은 금원이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잘 지키는 것이 경쟁력이었음을 보여준다 라고 합니다. 8페이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겠지만 불가피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바꾸다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됐다. 9페이지. NH투자증권 백찬규 연구위원회 전망에 의하면 2025년은 크게 성장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지금의 불황 심리가 지루하게 유지되는 밋밋한 한 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 2, 3 사태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14페이지. 한마디로 감각기관을 총동원해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먹이를 찾아내는 능력이 뱀의 비범합니다. 17페이지. 진정한 고귀함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거창할 필요 없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괜찮았던 원포인트가 있었다면 그걸로 의미 있다. 늦지 않았다. 뒤처지지도 않았다. 산을 옮기고 싶거든 호미질을 시작하라. 27페이지. 주로 시간 절약을 위해 콘텐츠 요약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즘에 인공지능도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싫으면 링크 넣어주게 되면 요약해주는 서비스도 있죠. 30페이지.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은 일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4년은 AI의 등장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했다.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변화했고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바빴다.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 자료 준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누가 검증해 줄 수가 없죠. 내가 오로지 알아서 나의 강의안을 만들고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강의안을 만들고 나면 일단 인공지능한테 파일 올린 다음에 이거 분석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줘. 그럼 제가 정리 쫙 해주고, 물론 이걸 다 100% 선택한다는 건 아니고 보다 보면 이건 필요하겠네 싶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강의 자료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AI가 이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서비스가 됐더라고요. 38페이지. 2023년 9월 매경 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제24회 세계 지식 포럼에서 아난디아 고즈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는 AI가 인간에 비해 암묵적 지식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며 현재는 인간의 판단 능력이 AI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암묵적 지식이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쌓인 지혜로 인간이 가진 복합적인 판단 능력을 말한다. 근데 이거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해결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언젠가는 뒤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7페이지. 최근 한국 소셜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연습말은 육각형 인간이다. 자극을 찾고 평온을 추구하고 또 더 완벽한 나를 자랑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정체의 시간을 버텨나갔다. 65페이지. 소리 없이 책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스테파니는 틱톡의 독서 커뮤니티에서 침묵의 책 리뷰, 사일런트 북 리뷰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마음에 드는 책일 경우에는 환한 표정을,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일 경우에는 찡그린 표정을 짓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침묵 콘텐츠가 일반적인 콘텐츠보다 조회수가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66페이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썩겠다는 극단적인 경향도 관찰됐다. 침대에서 썩는다는 뜻의 배드로팅은 최근 틱톡에서 150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단어인데 말 그대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기,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기, 침대에서 야식 먹기 등이 해당된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네덜란드어인 닉센이라는 말도 휘게, 라곰에 이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7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갑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현재의 행복을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YOLO, You Only Live Once 쪽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YONO, You Only Need One 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78페이지 리퀴드폴리탄, 직역하면 액체, 리퀴드, 도시, 폴리탄을 뜻하는 말로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자본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양한 사람들의 시너지가 흘러넘치는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리퀴드폴리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주체들을 잇는 것으로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끊임없이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트렌드코리아 2024에 344, 371페이지 사이에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100페이지. 최종 선정된 2024년 10대 트렌드 상품 리스트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2024년의 몇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가성비를 추구한다.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해 압축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장거리 여행보다는 근거리 여행으로 이동시간을 최소화하며 짧은 숏폼 콘텐츠에 열광하는 것이다. AI 기능을 일상 곳곳에 접목해 검색이나 타이핑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질문 하나로 모든 작업을 단순화하고자 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와 재미가 즐거움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불황형 소비가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쉼이 강조되고 있다. 113페이지. 숏폼으로 음악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음악을 향유하는 방법이 듣고 보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숏폼 음원이 새로운 대세로 떠올랐다. 132페이지. 개인의 취향이 30대, 여성, 직장인과 같은 집단적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오늘날의 일상이다. 옴니보어란 사전적으로는 잡식성이라는 의미이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사회학에서 옴니보어 개념은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148페이지. 배움의 시기와 노동의 시기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10대에도 창업을 하고 중년에도 학습을 하는 옴니보어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면 중년에도 학습을 하고 학습자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저는 옴니보어가 맞는 것 같으네요. 149페이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능력도 커진다는 의미다. 배우고자 마음만 먹으면 연령, 성별, 직업, 직위 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배울 수 있다. 152페이지. 포괄적인 인구학적 기준의 세그먼트 대신 소비자가 남긴 흔적을 통해 타깃을 찾는 개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옴니보어 시장에서 타깃 접근은 좁고 날카로워야 한다. 다양한 얼음을 깨는 것은 커다란 해머가 아니라 끝이 뾰족한 바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늘 끝에 해당할까? 바로 COG 소비자를 찾아야 한다. COG, Center of Gravity는 무게중심을 의미하며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치가 제안한 군사용어다. 적의 전투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의 중심을 가리킨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은 대부분 군사적인 이유로 개발되는 것들이 많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용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나 봐요. 153페이지. 창업가 지나 펠은 새로운 시대의 인간성을 퍼레니얼이라고 표현했다. 퍼레니얼은 다년생 식물, 즉 한 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다시 싹을 틔우는 식물을 말한다. 오늘날의 인류는 다년생 식물처럼 노년과 청년을 구분짓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배우며 상호작용하는 세대에 갇히지 않는 탈세대 인류라는 의미다. 156페이지. 너무 행복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여행을 가거나 하면 행복하긴 한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행복한 다음에는 다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이 당연하죠. 아프거나 회사 일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더 힘들게 느껴진달까? 그래서 내일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딱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요.
20대 직장인 여성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소비자 인터뷰 발화 중에서 좀 슬프지 않습니까? 전 사실 이거 읽으면서 요즘 세상은 행복마저도 원하지 않을 만큼 힘든 세상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157페이지. 평범한 보통의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59페이지. 이제 나만의 작은 행복조차 남과 비교하고 과시하고 경쟁하는 아이템이 됐다. 한마디로 우리는 행복에 지쳐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더 행복한가 하는 경쟁 속에서 행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필요해진 것이다. 160페이지. 나의 행복을 남들로부터 평가받기도 싫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행복하고자 애를 쓰는 것도 싫다. 그저 원하는 것은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다. 오늘 어떻게 보냈어? 라는 친구의 질문에 특별한 일 없이 그저 그런 하루였어 라고 대답하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듣고 싶다. 162페이지. 퍼펙트 데이즈에서 배우 야쿠쇼 코지가 화장실을 청소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최강희가 집을 청소한다. 그는 연예인으로만 살아온 탓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은행 업무도 잘 못 보고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커다란 좌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좌절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찾게 해준 것은 집안 청소였다. 최강희 배우는 청소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 가사 도우미 수준으로 집 청소를 잘한다. 최강희 배우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자존감을 되찾아준 것이 오지 탐험 같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집을 청소하는 평범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장실 청소는 집 정리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일상의 루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 CBS 라디오 11시부터 영화 음악을 담당하시던데 최강희 배우님이 그러신 상황이시군요. 저는 집 청소를 잘 못해서 집 청소 잘하고 정리 잘한다는 얘기 들으면 우리 집을 한번 맡겨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66페이지. 도서시장에서는 필사가 인기다. 좋은 문장을 손으로 옮겨 적으며 그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고 있다. 어휘력을 높여주는 필사책부터 자신의 마음을 한 줄로 표현하거나 명언을 옮겨 적는 필사책까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169페이지. 2024년 초에는 그 어떤 상황도 웃으며 받아들이는 원형적 사고가 화제가 됐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에서 시작된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좋아의 느낌으로 해석하는 초월적 긍정적 사고다. 171페이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 최인철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에서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행복의 행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다. 치밀하게 계획하기보다는 뜻하지 않게 생긴 좋은 일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단조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에서도 뜻밖의 생겨나는 즐거운 일은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우연히 생긴 좋은 일, 행운이라고 부른다. 행복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작은 행운에 기뻐하며 하루를 사는 동력으로 삼는다. 173페이지. 물론 운세를 본다고 해서 특별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작은 행운을 찾으며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간다. 176페이지. 해시태그 아보하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는 젊은 세대의 좌절을 반영한다. 인간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워질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제니퍼 모스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을 쫓을 때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작업에 몰두할 때, 더 높은 목표를 쫓을 때,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 그래서 더 이상 행복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181페이지. 토핑 경제의 첫 번째 유형은 토핑을 활용해 무엇이든 일단 꾸미고 보는 일명 꾸꾸꾸 트렌드다. 한때 꾸미지 않는 듯 꾸민 이른바 꾸안꾸가 유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껏 꾸미고 꾸미고 또 꾸미는 꾸꾸꾸가 대세다. 186페이지. 이처럼 토핑 경제의 두 번째 유형은 모두를 위한 최고의 상품보다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다. 196페이지. 다음으로 주목할 요인은 소비자들의 변화다. 소비자는 소속과 차별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다. 남들이 가진 것이라면 나도 가져야 한다는 소속감과 동시에 남과는 다른 차별화에 대한 갈망이라는 이중적인 딜레마를 항상 느낀다. 201페이지. 당신의 상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고객이 토핑을 더해줄 때까지는. 204페이지. 이제 소비자들은 로봇의 완성도를 얼마나 정교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가로 판단한다. 219페이지. 특히 한국인에게 표정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암묵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 단서에 의해 크게 의존하는 이른바 고맥락 사회다. 고맥락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단지 언어로 표현되는 메시지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해당 메시지의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어조나 표정을 통해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즉, 대화를 할 때 귀에 들리는 대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하는 사회라는 이야기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갖고 있다.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를 위해 표정을 해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220페이지. 어포던스란 미국의 생태심리학자인 제임스 깁슨에 의해 1977년 초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는 사물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나 형태 주형의 단서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를 정의했다. 229페이지. 귀여운 것들을 향한 수요가 나이를 불문하고 심상치 않다. 무해한 존재들의 공통점은 해로움이 없고, 그래서 나에게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무해한 것들이 왜 인기일까? 요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유례없는 불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엔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 242페이지. 진화심리학에서는 부모의 양육을 더 필요로 하는 중일수록 새끼의 생김새가 귀엽다고 주장한다. 귀여운 외모를 갖추면 어른들의 보살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했다는 것이다. 243페이지. 부산 외국어대학교 권유리아 교수는 귀여움에 강자가 약자에게 느끼는 권력 감정의 측면이 깃들어 있다고 지적한다. 즉, 미니어처처럼 작고 귀여운 대상을 볼 때는 우월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애정은 이들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작고 귀여운 것에 대한 사랑스러운 감정의 근처에는 바로 그런 것이 내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다. 245페이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열광하는 무언가는 역설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가장 결핍된 요소를 보여준다. 지금 한국 사회가 무해력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는 스스로를 긁힌 세대라고 부르며, 뭔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긁혔다라고 표현하곤 한다. 긁히면 상처가 난다. 어쩌면 긁힌 상처를 아물게 해줄 무해한 무언가, 또는 긁어도 상처를 내지 않고 삶의 가려움을 가라앉혀줄 그 무언가가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다. 249페이지. 가히 무해함의 전성시대다. 무해함을 이토록 강조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만큼 우리를 해치려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무해력은 단지 귀여운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비결이 됐다. 253페이지. 그라데이션 K 트렌드는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모하고 세계와 폭넓게 교류하며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K로 대변되는 한국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경향성을 지칭한다. 과거 한국은 단일민족이 단일국가를 형성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고정관념 내지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다문화 국가다. OECD는 외국인 비중이 총 인구의 5%를 넘는 국가를 다문화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의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은 어느새 250만 명 돌파해 전체 인구의 5%에 이른다. 255페이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이주 배경 학생,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무려 97.4%다.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 3명만이 전통적인 의미의 한국인인 것이다. 저는 당연히 살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통적인 의미의 한국인이 아닌 학생과 함께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 강의를 할 때, 가좌동에 있는 명지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때 몽고, 중국, 일본 이런 대 학생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명 중 3명이면 그 마을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261페이지. 한국 문화가 몽골인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수출을 넘어 한국 문화를 이식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반대로 세계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되면서 K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그라데이션 K의 두 번째 유형인 문화 그라데이션이다. 264페이지. 이처럼
한국 프로그램의 포맷이 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K 포맷 비즈니스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다.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있네요. 우리나라 복면 가왕. 그게 미국에서는 마스키드 싱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폭스 TV인가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방송 포맷의 아예 K 포맷 비즈니스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283페이지. 물성 매력은 디지털과 AI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물리적 실체를 갈망하는 본질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향후 디지털, 가상, 언택트 경제가 발달할수록 그 반작용으로 물성 매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303페이지.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팁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내는 사람보다 13% 이상 더 많은 액수를 지불했다. 또한 물건을 살 때도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훨씬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의 물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지출을 훨씬 쉽고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306페이지. 2024년 7월 21일 세계 기상기구 WMO는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지구 주표면의 평균 기온은 17.09도로 1940년 기후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보도가 나온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이를 넘어선 17.15도가 관측됐다. 단 하루 만에 더위 신기록이 경신되는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2024년 7월 22일이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로 다시 기록됐다. 이처럼 10년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했던 역대급의 기상이변을 매년, 아니 매일 경험하는 요즘이다. 308페이지.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는 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023년 7월 유엔은 지구 온난화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끓는 지구의 서막을 알렸다. 310페이지.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 기상청의 날씨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는 탓에 기상망명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급변한 날씨에 그만큼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의 기상 상황을 좀 더 정확한 날씨 앱을 찾아 유용하게 만들고 이는 우리가 기후 급변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333페이지. 공진화란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공진화는 좁게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부터 넓게는 진화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 일어나는 형질 변화 등의 생물 현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사는 여러 기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하는 트렌드를 공진화 전략이라고 명명한다. 337페이지. 여러 기업이 소망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자족적 생태계를 애플이 강력한 제품력과 소비자 충성도를 앞세워 가장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애플의 이러한 폐쇄적 원칙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356페이지. 요즘의 자기계발 코드는 다르다. 첫째,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둘째, 실천 가능한 한 가지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노력을 기록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과 공유한다. 358페이지. 원 포인트 업이란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제까지의 자기개발 담론이 도약이라는 양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원포인트 업은 현재에 충실하며 한 가지씩 바꿔나가는 느린 진화를 추구함으로써 질적 변화에 방점을 찍는다. 식물처럼 그 자리에 있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끊임없이 햇볕을 쬐고 양분을 흡수하며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362페이지. 원포인트의 다음 요소는 작은 성취를 꾸준히 쌓아 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 원포인트 방식이 저에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 거대한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 이게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363페이지. 루틴은 삶을 매일 새롭게 하고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나만의 루틴이 있다는 것은 멈춰 있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364페이지. 교육을 받더라도 아카데미나 학원에 등록해 장기간에 걸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꼭 필요한 작은 기술 하나를 빠른 시간 내에 익힐 수 있는 재능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 해당 분야의 고수, 즉 선배나 앞선 사람으로부터 내 니즈에 맞는 작은 스킬을 빠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제가 이번
책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문장은 이거예요. 저는 이제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강의 시장의 변화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올해 제가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크게 한 발짝 내딛었던 거는 영상 강의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일단 이번 한 회차 밖에 안 했습니다만, 그것만 놓고 보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성공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좁게 앞서서 COG라고 얘기했었는데,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런 식으로다가 강의를 좀 잘게 쪼개서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367페이지, 기록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사실 저는 이 문장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SNS에 참 많은 것들을 올리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굳이 저런 것들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우리도 거울은 늘상 보죠. 젊은 사람들에게 SNS를 공유하는 행위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일상이란 얘기가 되겠죠. 371페이지, 어쩌면 원포인트 업은 해시태그 아보아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기계발 코드인지도 모른다. 이런 시기에는 벅찬 감동이나 놀라운 선정보다는 안심이 최우선 가치다. 내가 멈춰있지 않다는 데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이면 족하다. 377페이지, 원포인트 업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의 변화를 모색하는 일이다. 1%는 작은 숫자지만 꾸준히 1%의 노력을 쌓아간다면 그 결과물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1을 365 제곱하면 그냥 1이지만 1에 1%를 더한 1.01을 365 제곱하면 37.8이다. 아주 작은 노력이더라도 꾸준히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다. 실천 가능한 나만의 밸류업을 지금 바로 시작하라.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읽으면서 제가 밑줄 그었던 문장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였습니다.